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번 수업에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셨어도 직접 손대고 딱 작성하려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사례를 가지고 보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및 역량을 분석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죠. 내가 이 직무와 관련돼서 어떠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직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적합한 경력은 무엇인지, 또 내가 가는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단계별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역할을 조사하고 역량을 분석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직무 범위와 역할을 분석을 해서 역할과 내가 가는 분야와 매칭을 하는 이런 직무수행 계획서를 계획 수립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 이제 제일 먼저 내가 수행하는 직무,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해서 내 목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세부 수행 계획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작성해 보면 좋다고 했는데요. 자, 그거를 간단하게 케이스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입사를 하셨던 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읽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겨서 여러분들한테 개조식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얘기를 했죠. 국민을 위해 힘쓰는 땡땡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전 공무원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운전직 업무는 이제 정의가 나오는 거죠. 네, 시의 관계자들이 효율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운행 계획을 세우고 이동 경로를 확인함은 물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사전 사후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수입니다. 즉, 내가 지원한 분야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운전 직업을 수행하였고 자가 운전을 하면서 운행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노력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업무의 기본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즉, 내가 지원한 분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디파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에 대한 목표죠. 운전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은 선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파악을 통해 업무 처리에 있어 기준을 갖춰가고자 하며 나아가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확인과 검토를 통해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며 꼼꼼하게 업무 매뉴얼과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정의, 또 그런 직무에 대한 목표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 수행 업무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수행 목표를 통해서 내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물론 이제 운전직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운행에 대한 관리, 동선에 대한 관리, 또 차량에 대한 관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 목표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의 세부 계획은 일단 관영 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 제가 이제 이 지면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다 내용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 뭐 관영 차량의 안전 운행 관리를 위해서 차량에 대한 사전 사후 점검, 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소모품에 대한 교체 주기 확인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호 뭐 규정 준수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안전 운행을 시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용 차량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해서 사후에 내가 운행 사후에는 차량에 대한 오일 필터 점검, 겨울철에는 뭐 부동액을 점검한다든지 또 주기적으로 뭐 5,000km 이상에는 엔진오일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관용 차량의 유지 및 관리 규정을 보고 이제 그 내용을 나는 준수하겠다. 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인데 아무래도 이제 차량이 운행 중에 부득이하게 이제 사고가 난다거나 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운행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긴급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또 관용 차량의 경우는 어떤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차가 막 내가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지 보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꾸준히 차량 운영 관리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겠습니다. 예, 이런 걸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발 표정 몸가짐의 유희, 예, 이런 거는 이제 애티튜드가 되겠죠. 보통 이제 관용 차량의 경우는 뭐 공공기관의 어떤 대상자들, 뭐 민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공무원들을 이제 이송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분 좋게 예, 타시고 차량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을 준수하겠다. 이런 자세적인 측면에서도 이분이 이제 여기다가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소통과 협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 즉 내가 차량 이동을 한다든지 또 매일매일 스케줄이 나올 겁니다. 운행에 대한 그런 운행에 대한 스케줄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서와 이제 소통을 통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목적성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작성하셨고요. 세부 내용으로 한 네 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예, 충분히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사무행정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서의 보관, 작성 관리, 또 문서에 대한 보관 관리, 또 회의실에 대한 운영 관리, 또 뭐 시스템, ERP 시스템 같은 회사에 쓰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 또 전표에 대한 처리 및 관리, 또 민원인 응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1번, 2번, 3번, 4번 쓰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무난하게 작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의 수행 효과와 다짐입니다.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의, 또 직무를 수행하는 목표, 또 직무수행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떠한 효과가 예상이 되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다짐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 효과 및 다짐. 운전직 공무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땡땡 기관 구성원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 나름의 경험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자칫 고집과 편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질문하여 운행, 관리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방하겠습니다. 경청과 겸손한 태도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 모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개념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작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작성하는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경력 경험 기술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개조식으로 경력 경험 기술서는 대부분 공기업이 이제 무조건 작성해야 되죠. 그럴 때 1번 내가 관련된 경험, 2번 세부 내용, 그 다음에 활용 방안까지. 마찬가지로 직무수행 계획서는 내가 수행한 분야에 대한 직무 정의, 직무 목표, 세부 계획,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 효과 및 다짐을 보여주시면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역량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직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과를 내거나 어떤 효율을 내는 업무보다는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또 그 탑승자들이 어떤 그런 만족도 또 편안한 이동, 안전한 운행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성과 지향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세부 직무를 진행을 한다면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회사가 봤을 때 이분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직무기술서, 직무수행계획 내역서만 잘 작성을 하셔도 여러분이 가는 직무, 면접, 자기소개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라는 데 적합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꼼꼼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단계별로 작성하는 절차를 좀 잘 숙지하셔서 일단 논리와 로직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여러분의 논리를 잘 구성을 하시고 1단계는 나의 경력을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경력이 얼마나 그 분야에 적합한지 도출을 해내시고 그 다음에 직무와 범위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직무 목표를 수립하고 직무수행 계획서에는 여러분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1번, 2번, 3번, 4번 한 4가지에서 5가지 여러분 직무기술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잘 발췌하셔서 그 내용을 작성하시고
우리 앞강에서 역량 도출을 배운 것처럼 그런 역량을 나는 이렇게 수행을 하고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논리를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량을 입사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여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하고 여러분들의 다짐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여러분 지원한 분에 참 적합하다.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것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직무수행계획서 작성해도 자신감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작성하시면 충분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히 확인하셔서 여러분 가는 분야에 맞춰서 잘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강의 열심히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